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기업체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상당수 기업들의 노조 전임자들이 속속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주식회사 테즈라 크루즈 조정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범선으로 부산항의 크루즈 유람선인 누리마루오 선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95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역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 사태 해결에 기업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울산시는 관내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체에 대한 저출산 극복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저출산 극복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한 가족도 우리 시, 정부, 특히 기업체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가족 친화기업 인증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과 관심이 오갔습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근무 제도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 보육 지원 등 출산 양육 지원 제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 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 제도와 근로자 건강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근로자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출산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 출산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는 가족 친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과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등에 가점을 받거나 동일 조건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울산시는 앞으로 가족 출산 친화 기업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근로자 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타임오프 시행에 맞춰 국내 대기업 노조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난 7월 초 노조 전임자 25명을 현장으로 복귀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난 3년간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조직부장으로 근무했던 박진열 씨. 그는 타임오프 시행으로 현중 노조가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고심 끝에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최고 실권자가 위원장님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이야기를 했었고, 누구나 이렇게 봉사로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 이제 직장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저뿐만 아니고 지금 남아 계신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타임오프 시행이 전 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는 모두 55명. 이 가운데 25명이 박 씨처럼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제 14대 집행부 부위원장, 15대 집행부 부위원장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저기 바로 앞에서 이제 치부라고 말하면 좀 생소하지만은 철판을 이렇게 붙이는 직업이에요. 붙이는 직업인데 상당히 이렇게 일이 힘든 직업입니다. 현장 그대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당시 조직부장이었던 박 씨는 노조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나고
퇴근 후면 회사 근처 삼겹살 집에서도 노조원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여가며 스킨십을 가지는 게 일과였다고 합니다. 박 씨는 노조원들의 여론을 챙기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만큼 전임자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결국 노조원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은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진복지 노조와 어떤 노사가 상생을 하려면은 타임오프제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박 씨의 말처럼 타임오프 시행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전임자 25명을 축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재 임원 5명 가운데 수석 부위원장을 없애고 부위원장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명만 두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5명 가운데 2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현중노조 전임을 그만둔 박 씨는 간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여러 공장에서 제작 중인 선박 부품 가운데 결손이 있거나 부족한 부품들을 일일이 체크해 해당 공장에 갖다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임 때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현장에서 동료들과 비지땀을 흘리며 같이 호흡한다는 것에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월급도 현재 작업장에서는 잔업이 없어 전임자 때보다 적잖이 줄었지만 결코 섭섭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님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형님들하고 뭐 소주 한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하니까 술 먹는 횟수가 더 늘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주식회사 테즈라 크루즈 조정재 대표를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은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크루즈 열람선 누리마루 선상입니다. 지금 제 뒤로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배는 범선 형태로 부산항에서 아주 유일한 크루즈 선박으로 유명한 배입니다. 이 누리마루 운영사인 조정재 대표를 모시고 오늘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리마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범선을 재현해 만든 만큼 최근 부산의 명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대표님 먼저 누리마루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누리마루는 1988년도에 일본의 히다치 그룹에서 복원을 한 선박인데 그동안 일본에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3년 전에 이 배를 도입을 해서 부산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는 50m, 폭 10m, 높이 5.3m로 승객 360명을 갖다가 승선시킬 수가 있으며 톤수로는 358톤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체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승객 여러분들을 갖다가 모시고 아주 즐거운 어떤 부산항 베이 크루즈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런 선박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방금 그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배는 그 선박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 뭐 이렇게 개조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오늘 그 파도가 무척 높은데도 뭐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배가 잘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 그 운항 코스와 그 시간, 그리고 그 이 배 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그 펼쳐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시죠. 네. 지금까지는 중앙동 연안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5, 6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떤 회항 코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달 10월 25일부터는 용호만 매립지의 습자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부도가 완성이 돼 가지고 중앙동에서 용호만까지 왕복 운항을 하면서 때때로 좋은 시간을 골라서 광안리 앞바다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까지 이렇게 순항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운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문의 전화를 하시면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내에서는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단체나 어떤 이벤트를 특정을 지어서 할 경우에는 연주, 뭐 말하자면은 음악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각종 그 캐릭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선하시는 동안 배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아시고 많이 성선해 주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근 그 국내에서도 연안 크루즈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뭐 누리마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에서도 그 크루즈업계에 이렇게 뛰어든 상황인데, 대표님 그 누리마루가 그 다른 그 배들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연안 크루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루즈라 그러면은 이제 그 선 내에서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선박을 총칭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크루즈라고 용어를 붙이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크루즈라 그러면은 아주 호화 선박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 배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저희들 배는 상당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범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과 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누리마루 같은 경우에는 별 부담 없이 성선 요금이 2만 원 안팎 정도이니까 한번 타서 부산 앞바다를 구경한다는 그런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성선을 해서 선에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이 아주 소박한 토속 음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전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배는 그야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기분으로 성선을 해서 밤바다와 또 바닷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멋진 범선으로 이제 그 크루즈 업계에 이렇게 뛰어드셨는데, 이전에 그 운항 허가를 받는다든지 뭐 각종 그 행정 절차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운항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부산항이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의 어떤 기간 물류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그런 물류 이외의 사업들이 부산항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항이 건설이 되고 물류 기능이 상당수 신항 쪽으로 옮겨가는 마당에 이제 부산항은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내재를 포함한 다양한 선박들이 어떤 물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물류항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정에 얽매여서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당국 관리 관계자들도 이 점을 갖다 인식을 하고 점점 개선되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마루는 현재 부산의 최고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갈치 시장 내 전용 선착장 부두를 조성하고 있고, 또 용호동 매립지 내에도 유람선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선착장 터미널 조성 과정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터미널이 완공되면 항로를 어떻게 이렇게 좀 바꾸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만 매립지에 이제 유람선 부두로서 부산시가 이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다만 항만청에 이제 저희들이 항로 변경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 25일부터는 정식으로 기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선착장 건립 타당성 찬성의 70% 이상이 찬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관계수산단체에서 현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항만당국에서도 이 점을 조율하여 조만간에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의 선착장이 완성이 되면은 자갈치 시장과 용호만을 연결하는 동서 라인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문제가 뭐냐면은 동서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항로를 가지고 승객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부산항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최근 이배는 국내 모 방송사들의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방영됐던 자유인 이회영이라든지, 또 나쁜 남자 이런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또 장소가 제공됐던 적이 있는데,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 자유인 이회영이라는 드라마 촬영 시에는 저희들이 이 배를 진해항까지 항해를 하면서 촬영에 저희들이 어떤 촬영 장소로서 제공을 했고,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나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의 어떤 열연이 이 본 누리마루호에서 이루어졌음을 갖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방송사에서 어떤 출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항해 일정에, 운항 일정에 지장이 없으면은 촬영 장소로서 제공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가깝게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누리마루호의 본격 운항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는 연안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번 누리마루호의 본격 시작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관광 상품을 더욱더 개발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 한 척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크루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누리마루가 연착륙이 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을 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항로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 앞바다를 조금만 나가면은 지금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고래가 많은데, 저희들 고래 보기 투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말에 거가대교가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가대교까지 가서 침매 터널과 현수교로 구성된 거가대교를 갖다가 보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투어라든지, 이런 관련 상품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검토가 끝난 상태인데, 어쨌든 이 현 누리마루호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테즈라 크루즈 조정대 대표를 모시고 누리마루오 선상에서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